북한의 대외 정책을 책임져 왔던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정세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대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국정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송 의원님, 사실 김 노동당 비서의 사망 소식 참 급작스럽게 저희들도 전해 듣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은 김양근 노동당 비서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북한의 김정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알려진 친숙한 인물이죠. 친숙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한국도 여러 차례 온 거죠. 그리고 2007년에 남북 그 정상회담 할 때도 옆에 바로 앉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뭐 불과 4개월 전에 또 이 판문점까지 온 사람이고, 또 작년에도 인천으로 온 사람이고 이런데, 일단 우리로서는 뭐 북쪽 사람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현재까지 준 인상이 온건하고 또 좀 온순한 그릇하고 어떤 이념적인 갈등으로 항상 뭐라고 할까,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다루는 문제가 이제 남북한 간의 통일 문제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념이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뭔가 좀 말이 통할 것 같다. 말이 통할 것 같았다. 또 나아가서는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때까지 있어서 똑같이 최고의 믿을 만한 동지, 최고의 전우, 최고의 혁명 동지라고 할 정도로 뭐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북쪽에서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남북 간에 있어가도 조금은 영향을 뭐 길게는 아니지만 좀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 조금은 시간을 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뭐 김양근이 죽었다고 바로 남북 관계가 바로 경색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말하기 편한 사람이 없어지면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남북 관계로 본다면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좀 경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북한 지도부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까운 분을 잃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은 3대째 그 대외 관계, 국제 부장을 이제 오랫동안 했죠. 10년 동안. 그리고 대남 관계에도 오랫동안 맡아봤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젊은 사람,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북한의 지도부,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 이 나서서 남북관계 뭐 이런 거 토의하자, 이런 것들 우리한테 좀 부담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그런 의미에서는 또 우리한테도 좀 아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많이 대상을 했고, 그다음에 외교관입니다. 대외관계 많이 오랫동안 받고, 이제 아주 점잖은 이제 외형상으로 볼 때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목함 지뢰 도발 사태 때도 그 김양건 비서가 주도를 했습니다. 황병수 물론 나와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정치 장군이거든요. 당일꾼이거든요. 하니까 대남 관계 전혀 모르고 김양건이 주도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때 도발로 해서 군사적인 충돌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만히 합의를 대화로 이뤄내는 해결이 된 그 몫에는 이제 김양건 비서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중요하기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김정은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현지지도 많이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자기 대남 사업과 관련이 없는 데까지도 생뚱맞게 막 옆에 앉아서 이제 관람을 하고 했거든요. 현지 시찰 같이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됐고, 김정은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또 김양건 비서의 말을 많이 듣는 그런 차원에서 대남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흘러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끊긴다 하면은 조금 우리한테는 좀 손해가 아닐까, 좀 삐걱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이제 그렇다 그러면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의 자리를 어느 분이 누가 채워지는지가 참 주목되는데, 뭐 현 우리가 알려지는 사람들이 채워진다 그러면 이 기조가 유지될 텐데, 아니면 또 뭐 정말 다른 사람이 오게 된다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이 있기는 현재 뭐
통전부부장 하고 있는 저 원동연이나 네. 또 우리 북측의 민하협 의장인 동시에 6.15 공동실천선언의 북측위원장인 김한수나 이 정도가 가장 근접하지 않느냐. 서열 순위 때문이 아니라 일의 성격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원동연이나 김한수는 김양근이나 네. 혹은 제2회, 제2차의 김양근은 3대의 통전부장이고 2대 통전부장인 김용순 똑같이 자동차 사고로 2006년에 죽었습니다. 2006년 10월에 죽었습니다. 닮은 점이 너무 많죠. 둘 다 똑같이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김용순은 국제학을 전공했지만 여기는 불어를 전공했지만 둘 다 똑같이 국제부에 오래 있다가 통전부로 온 네. 거. 둘 다 같지만 어쨌든 다시 되돌아가면 원동연이나 김한수의 경우는 국제적인 감각이 남북관계에서 원동연도 대남 부분을 꽤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이 됩니다만은 이 통일 문제는 사실은 네.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남북 간의 관계는 앞으로 남과 북만 문제 아니고 이 대외적인 감각도 동북아 있어야 전체에, 되는 예. 소위 말하는 외교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의 중요성 때문에 뭐 최룡해 같은 사람 갖다 놓으면 굉장히 성격이 좀 굳어지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원동영이나 김한수 같은 사람이 중용되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뭐 이재일이나 뭐 사실은 조현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현준이 젊은 친구지만 요새 굉장히 부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조직 지도부의 일부부장으로서. 사실 예. 좀 전에 우리 송 의원님이 이제 교통사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우리 남한 언론이나 남한에서 봤을 때 고위급, 남한에서 고위급 어떤 리더들이 교통사고를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어떤 뭐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과거에 뭐 석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물론 있었죠. 실례로 이제 이재강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 장성택 그 행정부장하고 좀 알력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종족에 의해서 제거당하지 않았냐. 그런 이제 소를 퍼뜨리고 있고 또 과거에 북한이 이제 그 옛날이죠. 좀 최고 지도부 아주 높은 고위급 간부들을 제거할 때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의문을 이제 제기할 수 있고 또 예. 북한에 차가 없잖아요. 차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아주 높은 간부 이 사람이 죽었다면은 국가에 비상이 걸릴 정도의 높은 간부가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는 거죠. 오진호도 교통사고 당했고요. 김용순이 네, 직전 대남비서. 6.15 직전 대남비서인데 6.15 6월 16일 날에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6.15 공동선언 몇 주기인가 아마 맞으면서 또 이제 파티하고 네. 하다가 귀가하면서 이제 귀가할 때는 김종일이나 지금 현재 김정은이죠. 선물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간부들이 그 사모님 선물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면은 간부들이 신이 나갖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거는 무슨 선물? 이거는 이제 사모님 준 선물이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네. 이제 펴놓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기념일이나 명절이나 중요한 날들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사들 데리고 안 가요. 비밀 파티니까 누구도 몰라야 돼요. 김정은의 어떤 하사하는 파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 가지고 와라. 차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차 안 가지고 올 사람들은 버스, 공동 버스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 어디까지 나와라 해서 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많아요. 조직 지도부 간부들도 있고. 예. 그것도 차가 6시 15분이면 차가 안 다녀요. 전혀, 예. 전혀. 근데 그 사고 났다는 건 어느 별장 같은 데 갔다가 산골에 실제 차가 이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실제 네, 음주운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남한에서 북쪽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증명을 할 수 없지만 가까운 예로 들면 김영순 같은 경우 2006년에 죽기는 10월 달에 죽었습니다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있을 동안에 김정일이가 사실은 프랑스에서 의사를 불러올 정도로 정성을 쏟았어요. 그다음에 오진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95년에 비밀 파티 가서 술 먹고 돌아오다가 죽었다는 게 굉장히 유력한 건데
리재강 같은 경우도 결국 2010년 6월 2일에 죽습니다. 6월 2일에 죽지만 교통사고가 새벽에 일어나요. 0시 몇 분에 일어나는데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비밀 파티 갔다가 술 너무 취해서 자기가 운전하다가 이럴 수도 네. 있다. 둘째,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고 교통사고로 위장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아니면 차를 타러 나오다가 교통사고 났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황증거상으로 저는 비밀 파티는 이 김양건의 경우는 조금 아니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미묘합니다. 6시 15분이거든요. 아침이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앞에 시나리오들을 보면 시간이 전부 다 새벽 2시, 새벽 0시 이럴 때는 비밀 파티 논리가 조금은 맞아 들어가요. 그럼 뭐 김정은이가 뭐 새벽 5시 반까지 붙들고 앉아서 술 마시다 했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김양근의 경우는 실제로 비밀 파티보다는 진짜 교통사고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약간 무게를 두는 게 삼지연 8인방, 다시 말하면 장성택을 제거한 삼지연 8인방 내에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최근에 파워 스트러글이 된 게 권력 다툼이 된 게 황병서, 김양근이가 새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황병서, 그다음에 김원홍, 네. 그다음에 최근에 좀 밀려났다가 이제 장의원으로 올라온 최령해. 거기에 김양근이가 원래 사실은 정치국 위원이 부위원에서 위원으로 되면서 김정은의 은총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삼전 8인방 내의 권력 갈등이다. 다툼의 그 부분을 저는 나름대로 무게를 둔다는 거죠. 그 부분은 뭐 역시 우리 정보 당국이라든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이제 김양건 사고가 예. 무슨 버스에 치였다든지 출근하면서 아니면은 그 이제 술 파티가 아니고 하면 그 정보는 나옵니다. 아. 예,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다 퍼져서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시간의 문제지 그 정보는 나올 텐데 만약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예. 하면은 이제 저녁에 파티 파티하고 하고. 혼자 또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시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관심이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8.25 남북 합의 이후에 지난 차관급 남북 대화도 했었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상황이 없었단 말이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대남 창구 역할을 해온 김양건 당비서가 이제 네. 사망하게 되면 남북 관계에 뭔가 좀 차질이라든가 앞으로 좀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진다고 단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지연이 될 거다. 바로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태도도 보니까 지금 바로 북쪽에서 교통사고를 하면 교통사고를 인정을 하자 하는 게 그걸 가지고 우리 내부에 또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북한을 자극을 하거나 불필요한 입방아를 찌움으로써 불필요한 일들을 자꾸 만든다는 게 남북관계의 껄끄러운 요인들로 작용이 충분히 북쪽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첫째로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 둘째, 우리 남쪽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 세 번째로는 하여튼 최근에 여러 가지 10월 10일 북쪽의 정말 대회 이후에 정말 전성절 기념 이후부터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12월 초에 뭔가 결실이 나올 줄 알았던 것도 아무 결실이 없는 상황이니까 남북한 관계 통일이 대박이다라고 가면서 북쪽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든다든가 불편해진다든가 이것은 남북관계에 영향은 분명히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조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통일부 장관이 이제 저희 파명이 있었는데 김양건 비서에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김양건 비서 상대로 이제 충분히 그 정도의 저희 표시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김양건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북한의 최고 결정권자 김정은과의 소통 과정을 거쳐서 남북 관계에 뭔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무슨 이산가족 상봉이든 뭐든. 근데 이제 그런 소통 라인에서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양건이 굉장히 김정은이 신임을 많이 하고 자기 대남 부서 아닌 외에도 자꾸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많이 최근에.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듣고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본인의 그 뭡니까 아주 유화적인 좀 외교관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도 좀 알고 싱가포르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임태희 그 노동부 장관인가 네, 그분한테 네. 우리 그 결과물 못 만들어가면 죽는다. 농담 그 허물없이 그렇게 하는 정도 소통이 대할 라인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리고 또 저분이 굉장히 중량감이 있습니다. 노동당 북한 비서로 내에서. 북한 내에서요. 예. 지금 노동당의 당 비서 중에서 정말 노숙하고 좀 오랫동안 뭡니까 풍찬 노숙 이제 그 산전 네. 예, 다 경험이 겪은 좀 쌓인. 경험이 쌓인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러다 나니까 제 생각에는 좀 저분이 하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시는 김정은이 내리죠. 그렇지만 김정은 개인으로서도 많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에게 김양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2002년부터 고영희가 김정철이나 김정은 둘 중에 정남이를 제치고 후계 체제를 받으려고 할 때 이때 장성택 대외 언론은 장성택이나 김정남이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는데도 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은 김양근이 고영희를 굉장히 서포트해주고 고영숙도 굉장히 서포트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김양근 부인을 이모라 부를 정도로 먼저 가슴으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이니까 김정은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한 거죠. 북한사에서 어디든지 지시를 내려야 충분히 있죠. 뭐 그 지시 자체는 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남쪽하고 이 협상이라는 건 항상 상대방이 있으니까 남쪽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매끄럽지 김양근만큼 매끄럽게 될 수는 없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많이 불편해질 일정한 겁니다. 타격이다. 네, 뭐 어차피 네, 네. 장기적으로는 뭐 또 분명히 남북 관계가 이제 극복을 해 나갈 것으로 네, 보이는데 네. 단기적으로 좀 네. 그런 우려가 있다. 저희들이 또 사실 이번에 김양건 비서의 사망을 보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최룡해 전 당 비서의 복권 지금 장례위원회 명단에 서열 6번째로 이제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김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복권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됐고. 있는 명단에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거는 자기의 국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종직이나 혁명화나 또는 해임됐다면은 이 자리에 못 있죠. 들어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정연의 비서 김기남, 최태복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정연의 비서직을 자기 원래 직에 복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한의 권력 서열은 당 집행위원 그 서열 순입니다. 상임위원, 정치局위원, 후보위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정치국 위원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이것 역시 사실 김정은 주변에 좀 보좌하고 중량감 있는 간부들이 부족하다. 사람이 아쉽다는 거죠. 촬영료를 2달 만에 다시 그렇죠. 복귀시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는 이제 김양건 비서의 사망도 좀 우리한테 주는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 이제 사실 장의원이라는 게 충성 서열이 아니고 권력 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번째로 올려놨다는 건 나는 새로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룡해는 자기 할아버지 때 인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쉽게 잘라내지도 못할 거고 둘째 김정은이 지금 생각 마원추이나 한강산이나 이런 친구들도 다 다시 데리고 나오는 거 보면 내 사람 너무 자르고 손발까지 다 잘라가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지 않은가. 예. 그와 같은 맥락에서도 최룡해를 다시 불러 쓰기로 했을 거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거다라고 자꾸 네. 유추를 하는 이유가 장성택이가 앞장서가지고 이재강을 죽였어요. 사실은 모의를 해서. 그래서 2010년 6월 2일에 죽고 난 뒤에 닷새 만에 장성택이가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평행 이론을 여기에 갖다 붙여 놓는다면은 왜 최룡해가 가만히 있다가 소리도 없이 하필이면 있다가 장례위원회. 장례위원회 이것도 낮지 않은 서열로서 6.15 여기에 부상을 하는가.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지연 내부의 권력 사실은 김원호하고 황병서하고 뭐 최룡해하고 싸우는 건 지금 권력 다툼하는 건 다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느끼고 여전히 있다는 거죠. 권력의 암투로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에서는 사실 간부들 개인 우상화
그다음에 정파주의, 가족주의 이거는 그냥 뿌리채 뽑아버렸죠, 아예. 그래서 간부들이 사실 서로 소통하거나 모의를 꾸미거나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만약 발각이 됐다.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이게 정황상 판단할 수 있잖아요. 국가안전보위부나 어떤 정파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차 사고를 그런 식으로 냈다고 했다. 하면은 그 차 사고를 낸 그 운전 기사나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사람을 취조하거나 그 정황상 판단해 봤을 때 그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감자 캐듯이 쭉 따라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숙청이 되죠. 저는 감히 누가 그런 했다 그러면 음모를 한 명밖에 꾸몄을까? 없다. 했다로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인민보안성에서 그때 심화조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총정치국장이 아니죠. 인민보안성 정치국장이 이제 많은 간부들을 숙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김정은 지시를 받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살생부를 과거 경력에 문제가 있다. 근데 거기서 뭐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종족을 포함시켜 갖고 약점을 잡아서 이제 네. 포함시킬 수는 있죠. 그 다음에 고문했고 그거는 가능한데 그것도 역시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서 했어요. 승인을 받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족이다. 단독으로 예, 해서 여러 뭐 조직을 동원을 해서 하기는 북한 내부 현실에서는 특성. 좀 네. 굉장히 어려운. 네. 예, 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지만 김정은이가 인민무력부장을 7번 바꾸고 총참모장을 4번 바꿨지만 김원홍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 국가안전보위부장은 아직도 2012년 4월 이후에 4년 가까이 지금 안 바꾸고 있다는 얘기가 결국 그 정보 라인을 너무 믿다가 김정은 본의 아니게라도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사실 마지막 하나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장군으로 추대된 게 바로 이제 4주년이 오늘이 되는 날에서 지금 아마 기념식까지 있다고 하는데 내년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자기 체제로 이제 사람을 바꾸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북 북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많이 바꿨죠.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이상을 아마 40%인가 바꿨고요. 군 장군들도 많이 바꿨고 아직까지도 별 뗐다 붙였다 하죠. 내년 5월 있게 될 7차 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북한은 핵 경제 병진 노선, 그다음에 대남 관계는 이제 강원 양면수를 계속 가져왔죠. 그러니까 핵 개발이나 뭐 미사일 발사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온건 전술 구사를 했고,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치에 근거해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핵 무장화의 자신감에 기초한 지금 가장 필요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선택을 할지, 그리고 대남 관계에서 아마 통일 문제 관련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를 붙인 그런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변화가 올지 이걸 좀 주시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마무리해 주시죠. 예, 뭐 54%가 바뀌었어요. 김정은이 오고 난데 권력. 저는 내년 당대회가 역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중시한데 4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떤 식으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위상을 세는데 다시 할아버지 때처럼 돌아갈 거다. 그리고 핵강국 계속 강조하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자기 브랜드를 낼 것이라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실 이제 머지않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할 것 같은데 네네. 또 신년사를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